꼭 물어보신대요. 너 혼자 100점 맞았어? 왜 울어? 똑해. 시키는 대로 해. 감정 표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 자존감이 높을 필요가 있어요. 뭐가 계속 필요하죠? 칭찬. 너 잘할 수 있어. 나 너 믿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걸 원해요. 나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인물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자존감이 생길 거라 저는 믿습니다. 4인 사색,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그 미래 상담자들과 교육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조세핀 킴입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 차이, 세대 차이, 네, 특히 아이의 입장에서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이런 부분이 있었지.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우리 중심인데 서구에서는 나를 중심이에요. 네, 그런 문화 차이, 세대 차이가 있구나.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 없이도 좀 행복하자. 네, 자녀의 성과가 어떻게 되든 나랑은 그쵸 약간 분리해서 나도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하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의 한을 좀 줄이자. 네, 어떻게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내 자신을 좀 알게 되고 그쵸? 내 자신에게도 약간 투자를 하시면서 그쵸? 내가 뭘 좋아하는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쵸?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도 모든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에게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이들 키우느라 그걸 놓치지 마시고 같이 동시에 그것도 살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을 조금 하고 이거 어때요? 네, 계속 남을 탓하게 돼요. 근데 자존감이 탄탄하고 이 속사람이 탄탄한 아이들은 리더로 나타나요. 대부분 만족스러워요. 불평이 많지 않아요. 사실 지난주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많이 문화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도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 아이들에게 한번 이제 강연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얘기해봐라.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네, 겉으로 한국 아이들이라고 해서 알 것 같죠?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알게 되면은 우리 부모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어떤 문화였죠? 일단은 뭐를 많이 뭘 못했죠, 많이? 네. 100일,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예, 100일까지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거를 못해서 아니면 아프면 약이 없어서. 예, 60대 이 한갑은 왜 이렇게 중요하죠? 그때까지 사시는 어른분이 없으셨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엄마는 밥만 먹었냐고 물어보시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거죠. 밥 먹었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 먹었니? 또 웃고 계세요. 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랑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왜 맨날 물어보는 게 밥 먹었니? 네. 근데 왜 물어보시는지 아시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 밥 먹었니는 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한 아이가 와가지고 대학생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한 번도 따뜻하게 자기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얘기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듣지 못했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맨날 물어보는 게 밥 먹었니? 뿐이래요. 그래서 이 학생과 제가 앉아서 1시간 동안 한국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문화인지 아냐. 우리나라가 배가 고파서 죽는 나라였다. 네, 사실 엄마가 밥 먹었니 물어보실 때마다 I love you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예, 그거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전화하셨을 때 밥은 먹었어? 할 때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사실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부모님한테 원하는 거 있잖아요. 포옹하는 거, 말로 사랑한다 듣는 거. 우리 부모님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그쵸? 세워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랬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다음 끼니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때는 뭐 자존감? 그게 뭐가 필요해요? 사랑한다는 말 뭐가 필요해? 일단 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점심 때 뭐 못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 학생에게 제가 그래서 부모님도 자기가 느껴보지 못하고 모델링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젊은 세대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너가 먼저 엄마한테 따뜻하게 포옹을 해드리면서 엄마 참 사랑해요. 엄마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거 감사드려요.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대학교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생활을 하느라고 엄마랑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드렸대요.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밥은 먹었어? 그러면서 용기를 다해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 사랑해요 하고 팍 끊어버렸대요. 왜냐면 자기도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은 거라 그냥 사랑해요 팍.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조금 후에 다시 삐링 하고 전화가 왔는데 나도. 이게 뭐죠? 마음은 있는데 다 사랑하는데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은 하는데 세대에 맞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특히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배우게 되겠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은 너무 좋아요. 부모님 백도 아주 세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와, 부러워하세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왜 실패를 하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 학생들 많이 아시죠? 네. 근데 반면에 백도 하나 없고 환경도 너무너무 부실하고 네,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으쌰 다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요. 다시 또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웃을 수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요, 영적인 차이점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려움이 와도 저희는 성경 말씀을 뭐를 보고 있죠? 야고보서에 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잖아요. 일단 신앙의 힘이 있죠. 근데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을 때, 이 속 사람이 탄탄하지 않을 때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탄탄하지 않으면 내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계속 필요하죠? 칭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을 조금 하고 이거 어때요? 네, 확인해요. 잘하고 있어. 또 좀. 이거는요? 계속 잘하고 있네. 외부적인 이게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 속 사람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자존감이 탄탄하고 이 속 사람이 탄탄한 아이들은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속에서 막 우러나요. 예, 이런 아이들이 사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저는 이걸 보고 바로 오뚜기의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 자존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날까요? 알고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리더로 나타나요.
네, 왠지 이해되시죠? 리더는요, 상황이 어려워도 계속 추진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을 때는 대부분 만족스러워요. 불평이 많지 않아요. 주변에 불평 많이 하시는 분들, 다음에는 그러세요. 자존감이 낮구나. 내가 이해해줘야지. 속 사람이 부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항상 트러블 만드시는 분들, 자존감이 낮아서 자꾸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픽 삐지고 어떻게 되죠? 나 이 교회 안 나와. 2번 다시 안 만나. 나 그 반 못 들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약하면 계속 남을 탓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벽이 계속 쌓이는 거죠.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기 신체에 대해서도 만족을 해요. 만약 여기 오시는데 2시간 준비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근데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것저것 입어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화장도 안 받아요. 그날은 전화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리고 빼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되는 패턴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나 거기 못 가. 누구누구가 나보다 이뻐. 우리 아이 걔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이게 낮은 자존감 키워내는 거예요. 큰 문제겠죠. 말씀으로는 안 하시지만 너 왜 태어났니? 나는 참 굉장히 슬픈 아이다. 자기가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비춰주는 모습이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부모님은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 자존감이 높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죠? 우리는 미니 지저스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Little Jesus, 작은 Jesus, 그렇죠? 예수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닐까요? 사실 자존감은 우린 태어났을 때는 백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 자존감이 세워지는데 참 이게 중요해요. 이래서 부모님은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피곤해요. 쟤 또 울어. 그러면서 아이에게 다가가시기는 하는데 표정이 막 으르렁 좀 자지. 저는 사실 그 만 2살짜리 키우면서 요즘 가장 자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 제발 잠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러시죠? 공감하시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인데 그 아이에게 다가가실 때마다 표정이 말씀으로는 안 하시지만 너 왜 태어났니? 약간 나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나 너 때문에 피곤해. 이런 표정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표정이 보여요. 알게 모르게 그 아이는 자기가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느끼죠?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나는 참 굉장히 슬픈 아이다. 그리고 계속 외면당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럼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해요. 사실 상담자로서는요, 가장 먼저 저희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표정 관리. 제가 딱 나타났을 때 벌써 많이 말씀해 주셨죠. 잘 웃으시고, 이거요,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저는 상담자가 됐을 때 거울 앞에 앉아서 어떤 표정을 지으면 아이들이 나를 찾아올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십몇 년 동안 연습했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찾아올까 말까.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마음이 좋은가 아니면 좀 자리 다르게 해주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내가 만약 아이의 거울이라면 내가 비춰주는 모습이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아이에게 다가가실 때 또 우네. 잘 될 녀석. 너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하신다면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남이 나 때문에 또 행복하고 이러면 이제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항상 비춰지는 모습이 네가 하는 꼴이 그렇지.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너는 안 되니까 시도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과 자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사돼서 비춰지는. 내가 아무리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혼자 생각한다 해도 계속 반사돼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네가 뭐 아이고 너는 어쩌면 누나랑 그렇게 다르니?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같은 배에서 나온 반만 따라해라, 반만. 이렇게 되면은 계속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울인데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지. 부모의 파워는 이런 곳에 있어요. 어느 곳에 있냐면 나중에 부모님이 옆에 안 계셔도 뭐가 들리죠? 부모님 목소리 그대로 들려요. 시험 볼 때 부모님 안 계셔도 네가 하는 꼴이지. 보니까 또 게을러 터져서 그러면 알던 것도 다 도망가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머님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야, 나는 너가 잘해낼 거 믿는다. 그러면은 못할 것도 잘해요. 안 그런가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H대에 와서 F를 받았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왜냐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다 최고. 자기도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학점을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실망이 컸겠어요. 울고불고 내가 이거를 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한테는 좀 창피하고 네,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 순간에 한 명이 생각이 났대요. 네, 마음 아픈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셨어요. 신기하죠? 한국 학생이었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면서 울면서 아빠, 제가 난생 처음으로 F를 받았어요. 팬타스틱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F는 막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근데 너무너무 쿨하세요. 더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네. 더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네. 나는 반드시 너가 다음에 더 잘할 걸 믿는다. 이때 중요해요. 근데 다음에 너가 100점 맞을 걸 안다. 이거는 아니에요. 빵점 맞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100점을 맞아요. 계속 결과에만 그렇게 집중을 하시면 아이가 별의별 방법을 안 가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결과를 얻어내요. 주로 뭐를 하죠? 컨닝을 하죠. 왜냐? 그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는 너무 현명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내가 믿는다. 너는 다음에 더 잘해낼 거를. 진짜 멋있으시죠? 이 학생이 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너무 잘했죠. 너는 여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열심히 했구나. 수고 많았다. 그냥 있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걸 원해요. 나의 진가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면 사실 자기가 하는 일에도 책임감이 강해져요. 그리고 내가 뭐를 열심히 했을 때 성과를 얻어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인정을 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을 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아이,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아니, 뭘요. 이거는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인정하는 거. 예, 이거 뭐 하는 거죠? 야, 너 진짜 잘했다. 스스로. 가끔 필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야,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한 학생이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네. 가지고 어떻게 했니?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담자로서 가장 먼저 해준 게 뭐냐면, 야, 너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했구나. 수고 많았다. 이 한마디 해줬어요. 1시간 반 동안 이 학생이 뭘 한 줄 아세요? 고등학생 남자 학생인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필요했던 건 뭐죠? 위로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야, 조금 더 할 수 있어. 우리는 참 희한한 게요. 칭찬하실 때도 어떻게 칭찬하시죠? 더 잘할 수 있어. 부모님 그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잘했는데 더 잘할 수 있다. 일단 요거 잘한 것만 좀 보세요. 근데 우리는 또 혼낼 때는 어떻게까지 혼내죠? 너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내 딸 아니야. 찔리시는 분 계시죠? 표정만 봐도 압니다. 너 이러고 다니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평생 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순간만큼 인정해 주실 게 반드시 있는데 그거를 보시지 못하고 계속 푸시하실 때도 상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하면 좋은 딸, 이렇게 하면 나쁜 딸,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에게, 자녀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아닌 분 계신가요? 일어나시면서 나는 오늘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 갓난아기부터 정말 노인분들까지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딘가가 내가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우리 아이가 속해 있다. 너는 여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네. 글쎄. 만약 아니라면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인물이다. 내 의견도 들어주시고, 그렇죠? 네. 결정하실 때 아이의 뜻에 따라 항상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들어줄 수는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은 자존감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걸 원해요. 너가 요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내 모습 아닌가요? 아이 키우다 보면 정신 없잖아요. 근데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뿐만 아니라 나의 진가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진가. 화병이 왜 생기죠? 나의 진가를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한 희생 인정을 안 해줘요. 밥 해줘도 고맙다고 안 해요. 어린 분들 이거 보고 계시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바로 엄마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전화드렸어요. 와, 엄마 밥 해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매일마다 새로운 메뉴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뭐를 해드린 거죠? 인정, 칭찬, 진가를 알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엄마니까는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이 뭐 다 하는 걸. 아이 뭐 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제가 그때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하셨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자신도 그게 필요한 줄 몰랐던 거.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예, 근데 누가 그걸 인정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그 세대 차이, 문화 차이를 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어딘가가 속해 있는 거 그걸 다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죠?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랑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소프트한 쿠션 같아요. 부드러운 쿠션. 이런 사랑과 이런 소통이 있는 집에는 부모님이 푸시하셔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아, 이거는 사랑으로 느껴져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실수를 해도 넘어졌을 때 아이가 다치지 않아요. 왜죠?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없고 소프트 쿠션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푸시. 아버님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거예요. 왠지 아시죠? 아무런 상관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셔서 혼내세요. 그러면 밑바닥은 하나도 깔려 있는 게 없는데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생 가는 상처. 아버님들도 사실 뭐가 필요하죠? 이런 소프트한 쿠션.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시간이 후다닥 가버렸어요. 네, 오늘 자존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